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MD 앤더슨 종신 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입니다. 제목,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말하는 한국인의 암에 지는 사람과 암을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2년 동안 재직하며 그가 직접 경험한 암의 모든 것, 그리고 암을 이긴 사람들. 이 책은 268쪽의 분량입니다. 이 중에서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 환자보다 조폭 환자가 더 잘 낫는 이유. 한국에 와서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귀에 쏙쏙 감기는 질문을 만난다. 선생님, 이제껏 만난 암 환자 가운데 의사 말을 가장 잘 안 듣는 환자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런 환자들이 속한 특정 직업군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입꼬리가 포물선을 그리며 슬그머니 올라가는 모양이다. 기자가 이내 눈동자를 빛내며 답을 재촉했다. 가려운 곳을 솜씨 좋게 긁어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나를 한층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질문에 주관식으로 답을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지난 32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마음을 편히 먹을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직업군의 사람들은 나의 노련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중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한다. 그러니 스스로가 굳건한 근거나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여간해선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말씀드렸듯 암 치료법은 3가지 정도인데 수술은 60%를 차지하고 방사선 치료는 약 25%,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최근 암에 있는 새로운 혈류를 차단하는 혈관 형성 억제 요법, 암세포에서 나오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요법, 섭씨 40도의 고온을 이용하는 온열요법, 호르몬요법, 레이저요법, 암세포 증식에 관여되는 요인 등을 저지시키는 생물학적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2-3가지를 적당히 혼합해 환자분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상당 부분 전이된 상황이라 먼저 약물 치료로 크기를 줄이자는 소견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제가 모를 만한 사실은 더 이상 없습니까? 자타 공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이상한 병이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하는 나도 뒷목이 뻣뻣해진다. 치료에 관해 대화할 때 의사의 의견의 꼬투리를 잡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사가 사기 전과범을 취조하듯이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고 진위 여부를 따진다. 한편 암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의사의 진단을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한다. 아는 게 병이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셈이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2008년 로스앤젤레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유전인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원칙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폐암 환자는 폐암에 관한 최신 논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 온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만 외워온다. 의사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가끔은 의사의 제안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유도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아는 짧은 지식과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 꼬투리를 잡기도 한다. 암은 완치가 없는 질병이고 신의 영역에 있는 죽음의 질병일 뿐이다. 인간이 노화의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질병 중 하나다.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의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칼에 베어버릴 불청객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살살 다스려야 하는 약간 위험하고 귀찮은 손님이다. 담당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애써 오류만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도 스스로를 좌절로 몰아넣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골몰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력에 대한 확신을 팽개쳐 버리고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오히려 만세를 부르며 환자의 몸에서 신나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배운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좋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보다는 순박하고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또한 성격적으로 명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딘다. 그 중에서도 소위 깍두기로 통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은 의사를 탄복시킨다. 띠리링. 김 박사님, 지가 내일 그리 갑니다. 병원하고 제일로 가까운 골프장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이소. 띠리링. 박사님, 주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병원 근방에서 제일로 물 좋은 술집이 어딥니까? 저희 형님이 좋아하시는 양주가 따로 주문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발렌타인 머시기라고.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지금 놀러 오는 줄 아나 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한 뒤에도 매일 먹고 놀 궁리만 한다. 치료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매사가 재미있고 명쾌하다. 내 생각에 의사는 두 부류로 나뉜다. 이성에 충실한 의사와 감성에 충실한 의사. 그런 면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의사들은 대부분이 감성에 충실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나도 감성에 충실하게 환자를 돌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입성을 앞두고 골프장과 물 좋은 술집부터 알아보는 초긍정의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들도 놀랍지만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 모습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한다. 솔직히 말하면 입원을 핑계로 신나게 놀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사인 내 입장에서도 대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정서적인 면에서 정반대의 환자군은 이런 식이다. 가령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쉰다. 회장님, 딱 한 입만 드세요. K호텔에서 공수해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수발을 드느라 흰머리가 더 희끗해지는 아내는 대꼬챙이처럼 말라간다. 저녁마다 비행기로 공수해온 한국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도리질하는 사업가가 그녀의 남편이다. 돈은 넘치도록 많아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정작 당사자의 마음 자리가 좁고 가파르다. 환자가 식사에 전혀 입을 대지 않으니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역시 윤기 없는 얼굴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편이 안타깝다. 이런 환자들은 미국에 와서도 미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도대체 왜 안 먹는 것일까? 나는 아직도 그 이상한 결벽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환자식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 음식 자체를 거부한다.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잊은 것인가? 박사님, 살이 붙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자에게 고기도 주네요. 물론입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오리 고기는 살이 안 찌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아이 달래듯 겨우 수저를 뜨게 하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 고기가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제가 자식을 잘 둬서 호강하네요. 시골에서 온 60대의 자궁암 환자는 미국 음식이 입에 잘 맞고 맛있다고 내내 칭찬했다. 그 부인은 음식도 잘 먹고 마음가짐도 다부져 치료를 잘 견뎠다. 당연히 암의 진행이 멈춰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었으니 죽는 날까지 암을 동무삼아 편안한 마음으로 잘 구슬리며 사시라고 충고를 해드렸다. 운이 좋으면 암이 정지한 상태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를 황홀하게 생각해 마치 휴양차 여행을 온 것 같다던 그 부인의 소녀 같은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 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그 다음엔 그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진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검사라고 해서 가난한 촌부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깡패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은 직업일 뿐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우울한 태도는 시작부터 지는 싸움이다. 창밖의 나무들이 푸르른 빛을 한껏 뽐내던 5월의 어느 날, 눈부시게 빛나는 나뭇잎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랜만에 시골 고향집을 떠올리고 있었다. 갑자기 똑똑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느긋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이 시간에 누가 날 찾아왔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여니 웬 낯선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선생님의 방송 강연을 듣고 마침 미국 출장을 오는 길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씨는 아내가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다. 멀리서 온 데다 사정이 딱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 모두가 지친 상태였다.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근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의 얼굴을 보니 얼마 못 가 이 사람도 병이 나겠구나 싶어 마음이 몹시 안 좋았다. 암이라는 병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의욕과 희망, 사랑까지 좀먹고 있는 것 같았다. 암세포는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상세포를 밀어낸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암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일단 암과 싸우겠다는 각오로는 암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이 말은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암과 함께 가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럼 암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아니다. 암은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병이라는 것들은 원래 그렇다. 암 역시 만성병이다. 그러니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라는 것은 생각의 반응 같은 것이다.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곳도 아파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병을 이기려는 오기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세상의 많은 일이 그렇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1%라도 희망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희망이 1%라 해서 암담해하기보다는 1%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분노나 화는 비 오는 날의 곰팡이와 같아서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온몸에 나쁜 균이 번식한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마을에 살던 한 아주머니는 말끝마다 내가 팔자가 세서
라고 신세를 한탄하셨다. 주위에서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아주머니는 신세 타령으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기 바빴다. 아주머니의 신세 한탄이 계속될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아주머니의 그런 태도가 안타까웠다. 반대로 교장 선생님 댁에서 집안일을 해주시던 아주머니는 매사에 활동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이 집 식구들이 더 건강해지고 바깥 일도 더 잘하니 자신의 일은 복을 짓는 일이라며 즐거워했다. 한 끗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 아주머니는 빨래나 설거지를 할 때도 싱글벙글 웃을 때가 많았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돈을 벌지만 자신의 직업을 업신여기지 않는 아주머니가 나는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한다는 의식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건강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인지 그 아주머니는 언제나 혈색이 좋았고 건강한 에너지가 흘렀다. 나 또한 이런 분들을 본받아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하루의 반 이상을 아픈 사람을 위해 일하지만 내가 일을 잘해서 누군가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내 소명이기에 그렇다. 이런 자세 때문인지 나도 나이에 비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다고 자부한다.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말이다. 하루가 즐거우니 밤에 피로를 느끼는 일도 드물다. 매일 스케줄 표를 펴놓고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눌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곤 한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는 연애하는 기분마저 든다. 환자를 만나거나 후배들을 만날 때 나는 그들이 멋진 연인이고 싶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나면 길을 빼앗기지 않나요? 하는 말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길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의사라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못된 생각이다.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일단 좋은 의사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한다.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눌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나누는 게 행복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아름다운 의무이기도 하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처럼 좋은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를 밀어낸다. 어둠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면 된다. 이런 삶을 다시 살아보라고, 아픈 몸을 통해 빛의 중요성을 다시 느껴보라고. 가끔씩 병은 우리 몸에 찾아온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분수에 맞게 살면 크게 아플 일도 없다. 여보, 식사하세요. 카레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부터 당신이 채소, 생선, 카레가 항암에 좋다고 꾸준히 식탁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벌써 애들이 다 커서 이 집에 우리뿐이네. 시간이 참 빨라. 어느덧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44년이다. 식탁에는 가지와 양파를 넣은 카레가 올라와 있었다. 카레에는 강황이 들어가는데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유독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미국에서는 이 커큐민을 알약으로 판매할 정도다.
누구나 애틋한 연애를 해보았을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아내의 구김살 없는 성격을 좋아했고 음악을 전공했다는 점이 마음에 꼭 들었다. 아내는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이 듬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잠자는 시간대부터 식성까지 모든 게 달랐다. 나는 바닷가 출신이라 생선을 좋아했고 서울 내기인 아내는 고기를 좋아했다. 오직 신만이 아시는 이 오묘한 만남에서 비켜서지 않고 잘 사는 비법은 단 하나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없는 상대방만의 장점을 높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요즘은 강의가 없는 날 함께 산책을 하고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신다. 우리가 젊어서는 일하랴 애들 돌보랴 정신없었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며 불만도 많았는데 이렇게 평생을 살고 보니 이제는 식성도 같아지고 생활 사이클도 같아졌소.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와 노후를 함께 맞는 부부라면 아마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삐걱거린다고 쉽사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살살 균형을 잡아가는 게 능사다. 몸의 균형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진리를 알면 위기가 와도 잘 넘어서게 된다. 평소에 몸의 균형을 소중하게 여기면 질병으로부터 평생 자유로울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 대입해 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말이다. 오해로 멀어진 관계와 잘못 간수해 아프게 된 몸은 둘 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 평생 동안 암을 연구해 왔지만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암 역시 그렇다. 세포 밖에 증식인자가 있으면 이것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핵에 증식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만약 증식인자가 없으면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암세포는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잘못되어 수용체와 증식인자가 결합하지 않았는데도 지령을 내보낸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영생을 꿈꾸면서 무한히 많은 자손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도 닮아 있다. 우연히 세포핵이 지령을 내보내는 길목 하나를 찾아내 특정 유전자를 차단하면 그 다음엔 다른 비밀의 길목이 수십 개씩 열려 연구자를 나가 떨어지게 한다. 세상에 이토록 복잡하고 지독한 병이 없다. 신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 신약이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드물지만 아주 가끔 치료 과정이 순탄해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암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로 모든 암을 정복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아직 딴 세상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내 주위를 보면 나를 포함해 암을 연구하는 사람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암이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암 치료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는 국소 치료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전신병으로서의 암이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소 부위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다. 특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암의 원인을 딱히 뭐라고 지적할 수가 없다. 호르몬을 예로 들면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함께 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긴다. 반면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전립선 암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남성들의 비아그라 복용이 늘어나면서 전립선 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과잉이 문제다. 또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복용이 늘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도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니 에스트로겐이 몸에 축적되어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이 증가하고 있다. 남녀 모두 호르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질병을 가까이 두고 산다.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유전자가 세포를 교란시킨다. 세포의 종양화를 유도하는 유전자인 암 유전자는 말 그대로 암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다. 반대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 역시 우리 몸에 함께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가 발전기를 돌리며 조율에 힘쓴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옛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소박하고 담백한 생활을 하면 나쁜 유전자의 기능도 떨어진다. 그러니 과학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대하면 몸이 크게 나빠질 일이 없다. 명상을 통해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다.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